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0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권영세 위원장이 개헌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다음 대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왔다. 개헌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만간 개헌특위도 구성해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권의 잠룡 이렇게 얘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 가능성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등 시도지사들 대부분도 개헌에 찬성을 합니다. 자, 여권이 이렇게 개헌에 찬성을 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한다 얘기하는 거는 아마 상당수의 그 유권자들이나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간 끌기 하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별로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과거 국회에 개헌특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의 동력이 없었습니다. 왜? 여 또는 야가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 이런 것 때문에 주장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고 이런 식이 됐거든요. 지금 헌법은 87년 체제입니다. 한 40년 이렇게 돼 있죠. 거의 50년 다 돼가네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87년 체제가 탄생하게 된 계기. 그거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 정부 때 7년 단임제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5년 단임제로 해가면서 뭔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화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권한 약화보다는 5년 단임제에 메모리돼 있었던 그런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말만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했다. 이런 거죠. 여권의 개헌 이거는 이제 의도를 의심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또한 이 대통령제나 이런 폐해가 저는 꼭 제도의 폐해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많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야로 갈리면 그러면 지금의 야권은 어떠냐? 야권도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대철 헌정회장이 대표적인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야권의 잠룡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는 개헌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구정치인이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마는 상도동계 좌장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 김동용 전 정무장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양기대 전 국회의원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같이 지난 7일에 개헌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내전의 정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선개헌 후 대선을 조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을 꾀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동용 전 장관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결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여야가 결단만 하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반대하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안 됐었죠. 자, 우리 잘 보시면 역대 대통령의 불행.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을 면했지만 제가 보건에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거 사실 대통령 구속 사안이죠.
계속 수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지금 중간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구속감입니다. 민의를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 자기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짐작컨대는 대통령 비서실 한 7, 8군데의 수석 비서관실이 총동원돼서 송철호 변호사를 밀었던 거 아닙니까? 당내에 그 경쟁자 주저앉혀요. 그 다음에 최대 그 당선의 장애물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하도록 하명했고, 그래서 실제 수사를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내지는 대통령 비서실, 그 당시에 청와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경찰에다가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렇게 수사해 특정인, 그걸 하명하는 사람이 더 문제죠.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의 권한이 행정 이런 데 미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보시죠. 입법부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통속이 됩니다. 사법부는 어떨까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 뭐 70세, 내일 모레 70입니다. 70세면 대법원장 그만둬야 되니까 대법원장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3권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 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비상계엄해도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마 제동도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뻔히 보인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건 정치권을 종합해보면 친명밖에 없다. 친명과 민주당 다수. 친명이 민주당 다수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 묘하죠?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 얘기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나중에 밀리면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개헌을 공약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당선되고 난 뒤에 개헌 나몰라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선되면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개헌론은 딱 친명과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정치권 나머지는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면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개헌을 아마 야권의 다른 당은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165석인가요? 거기가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65석 이상을 어디서 끌어모읍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친명만 지금 개헌 반대론자로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민 여론 또는 정치권에, 특히 야권에서, 여권에서 하는 건 이제 뭐 정략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테니까 야권에서 이걸 과연 단기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느냐? 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포위된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 포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벗어나려고 온갖 여러 가지의 수를 쓰겠죠? 그 수가 저는 국민들한테는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또한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론에 포위된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을 완전히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고,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텐데, 이런 거죠. 탄핵에 집중할 때다, 뭐 이런 거. 그 탄핵에 집중해서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개헌론은 쏙 들어가고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죠.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 어떤 본심이 자꾸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선거법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아마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그때는 개헌에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서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그 임기를 조정하자. 아마 민주당이 먼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이 개헌론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막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무리수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도 이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 한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저지하다가 이재명 대표 이걸 혼자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과 친명이 저지해야 되는 거야. 저지하다가 국민들 상당수의 표를 아마 잃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개헌론을 또 어떻게 이 포위망을 뚫느냐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또 하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